저는 70세가 넘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쇠퇴한다고 믿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쑤시고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제 82세가 된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이름은 서진우 박사입니다.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멈춘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6시쯤 일어나 따뜻한 물에 레몬을 살짝 넣어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뒤 동네의 조용한 거리를 산책합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마음이 차분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활력을 유지하시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그 답은 우리가 광고에서 흔히 듣던 것과는 다릅니다. 기적의 캡슐, 수입산 분말, 유행하는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진정한 장수의 비결이 작은 선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는 선택들 말입니다. 제 경력의 많은 시간 동안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보충제와 멀티비타민이 필수라고 믿었습니다. 환자들에게 권했고 저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더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정신이 맑은 환자들은 보충제를 쌓아두는 대신 기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잘 잤고 걸었으며 진짜 음식을 먹었고 친구들과 웃었으며 손주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도 그들은 약에 의존하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회복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실제로 바꿨습니다. 오늘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답을 가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걸으며 무엇이 중요한지 직접 확인한 오랜 친구로서 말입니다. 결국 장수는 캡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장수는 당신이 멈추고 숨을 쉬고 매일 단순한 선택을 할 때 시작됩니다. 수년간 약국 선반에 놓인 색색의 병들은 저에게 유리병에 담긴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피부를 위한 비타민 A, 면역력을 위한 비타민 C, 뼈를 위한 비타민 D, 에너지를 위한 비타민 B군. 의사로서 저는 이런 조합을 권했고 그게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몸에 영양소가 필요하다면 하루 한 알로 모두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특히 장수한 환자들을 더 깊이 관찰하면서 불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멀티비타민은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멀티비타민이 대중화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케팅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광고는 단순히 비타민을 파는 게 아니라 젊음, 활력, 희망을 팔았습니다. 다시 30대처럼 느껴지세요.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이런 약속에 누가 매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특히 몸이 피로의 신호를 보낼 때 말이죠. 문제는 이런 보충제가 실제 필요 없이 복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은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것을 걸러내고 처리하느라 힘들게 일합니다.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캡슐로 섭취한 비타민의 상당량은 소변으로 배출되어 몸에 흡수되지도 않습니다. 한 환자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서 박사님, 매일 멀티비타민을 꼬박꼬박 먹는데도 기운이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수면은 어떠신가요? 식사는? 매일 걷고 계신가요? 그는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잠을 잘 못 자고 아무렇게나 먹고 집 밖을 거의 안 나가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외부의 무언가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열쇠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습관에 약병 라벨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영양소의 흡수입니다. 몸은 실제로 부족한 경우에만 비타민을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그 외에는 과잉분을 배출해버립니다. 즉 비타민 C 수치가 이미 적정 수준이라면 더 섭취해도 별다른 이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에 불편함을 주거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안도감의 위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타민을 먹고 있으니 식사는 대충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밥을 거르고 가공식품을 먹고 늦게 자고 스트레스를 안고 삽니다. 캡슐이 나쁜 습관을 보상해줄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인체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균형, 운동, 휴식, 애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캡슐도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보충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검사와 지침에 따라 사용한다면 분명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의 해결책을 영구적인 의존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길고 충만한 삶을 위한 지름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단순하지만 꾸준한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45년간 의사로 일하며 배운 것은 검사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두 명의 특별한 환자, 김 여사님과 박 선생님의 여정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 여사님은 62세에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으며 눈빛이 생기를 잃은 상태였죠. 첫 진찰 때 그녀는 7병의 보충제가 든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비타민C, 콜라겐, 오메가3, 마그네슘, 강황, 코엔자임, QET, 인삼 매일 꼬박꼬박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서 박사님, 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비타민들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힘이 없고 뼈가 쑤시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소화도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그녀를 자세히 진찰해보니 식단에 신선함과 다양성이 부족했고 생활은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며 수면은 불규칙했고 가족 간의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캡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과 마음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박 선생님은 처음부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단단한 걸음걸이와 눈에 띄는 미소를 지닌 채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보충제를 복용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박사님, 그런 건 이름도 몰라요. 그냥 제가 키운 채소로 밥을 먹고 일찍 자고 매일 아내와 함께 컸죠. 그리고 금요일엔 교회에서 같이 춤을 춰요. 저는 두 분을 똑같이 주에 깊게 진찰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검사 결과는 수많은 보충제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빈혈, 콜레스테롤 이상, 만성염증을 보였습니다. 반면 박 선생님의 결과는 대부분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생활 습관은 어떤 약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김 여사님은 건강을 추구하는데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초점이 외부, 즉 약병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박 선생님은 반대로 뿌리를 다졌습니다. 움직이는 몸, 자연스러운 식사, 질 좋은 수면,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관계. 몇 번의 상담 끝에 우리는 김 여사님의 생활을 재정비했습니다. 보충제를 2가지로 줄이고 통합식품을 다시 도입하며 아침에 짧은 산책과 취침 전 간단한 호흡법을 권했습니다. 2달 뒤 그녀는 훨씬 가벼운 표정으로 진료실에 돌아왔습니다. 더 현존하며 밝아진 모습이었죠. 이런 이야기는 흔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종종 있는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매일 몸과 마음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진짜 음식은 나쁜 기분까지 고친다. 어린 시절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82세가 된 저는 확신합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의사 생활 동안 많은 노인들이 건강이 외부에서 온다고 기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접시에서 시작됩니다. 진위하거나 찾기 어려운 재료가 아닙니다. 땅에서 자라고 색과 향, 생생한 질감을 가진 것들입니다. 간단하지만 편리함이나 습관 때문에 종종 잊히는 것들입니다. 오늘 흔해 보이지만 많은 캡슐이 약속하는 효능을 실제로 제공하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빨간 피망, 또 비타민C의 가장 풍부한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한 개만 먹어도 일일 권장량의 2배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섬유질, 항산화제, 그리고 요리를 더 맛있게 만드는 풍미가 함께합니다. 참기름에 살짝 볶아보세요. 가볍고 맛있으며 영양가가 높습니다. 버섯, 넛, 한국에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같은 전통이 풍부합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버섯은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화합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부와 버섯으로 끓인 국은 진정한 약이 되는 식사입니다. 참깨, 작지만 엄청난 효능을 지녔습니다. 참깨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하루 한 스푼을 밥, 샐러드 또는 차에 뿌려 먹으면 충분합니다. 참기름도 적당히 사용하면 훌륭합니다. 녹차,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전통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세포 노화를 막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점심 후 따뜻한 녹차 한 잔은 소화를 돕고 정신을 맑게 합니다. 고구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구워 먹거나 쪄서 먹거나 죽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이 음식들은 새롭지 않습니다. 추억입니다. 할머니의 식탁,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레시피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이 음식들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캡슐이 오래된 뿌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간단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수십 년간 비타민, 식이, 조절, 건강한 습관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근본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먹거나 복용하느냐뿐 아니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는 내부에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수면 주기, 소화, 호르몬 생성, 심지어 영양소 흡수까지 조절합니다. 이 시계를 생체 리듬이라고 부르며 이를 존중할 때 모든 것이 더 가볍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를 보세요. 많은 이들이 밤에 복용합니다. 하지만 이 영양소는 태양광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 마치 몸이 아침에 이를 기대하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아침에 좋은 지방,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과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무거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늦게 고기, 튀김,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은 쉬어야 할 시간의 2배로 일해야 합니다. 이는 수면을 방해하고 혈당을 올리며 다음날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벼운 저녁 식사를 권합니다. 국, 죽, 찐 채소 또는 채소와 함께 먹는 밥, 떴다 커피는 어떨까요? 아침에 좋은 동반자죠. 하지만 오후 3시 이후에 마시면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잘 잔다고 해도 수면의 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체내에서 몇 시간 동안 작용하며 뇌가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보충제 전반에 대한 팁 하나,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지 마세요.
위스림, 메스꺼움, 흡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일과 견과류 같은 가벼운 식사와 함께 복용하세요. 이런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건강 관리는 무엇을 섭취하느냐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리듬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서 박사님, 건강을 정말로 바꿀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차분히 답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은 몸 전체의 기능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순한 규율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학의 문제입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깨어날 때 다시 활성화하라는 명확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 신호는 알약이나 강한 커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작은 행동에서 옵니다. 제가 수년간 실천하고 나이 든 환자들에게 권해온 간단한 루틴을 공유하겠습니다. 돈도 최신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연광으로 깨어나기, 가능하면 햇빛이 방에 들어오게 하세요. 이는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커튼을 얇게 열어두고 창문을 살짝 열어놓는 것만으로도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레몬물 한 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탈수 상태입니다. 따뜻한 물에 레몬 몇 방울을 넣어 마시면 소화 시스템이 깨어나고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며 장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3분 가벼운 스트레칭, 복잡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뻗고 목을 천천히 움직이고 발끝을 부드럽게 터치하세요. 이는 몸에 우리가 살아있다, 준비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창가에서 깊이 호흡하기, 창문을 열고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추고 입으로 4초 동안 내뱉습니다. 이를 3번 반복하세요. 뇌에 산소가 더 공급되고 심장이 차분해집니다. 하루를 평온과 현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 선택하기, 감사한 것을 떠올리세요. 또는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 나를 따뜻하게 돌볼 거야. 이 작은 의도는 하루의 결정을 좌우합니다. 만성 피로와 불면증에 시달리던 환자 병호 씨를 기억합니다. 이 간단한 루틴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수면이 개선되고 하루가 가벼워졌으며 손주들과 더 많은 인내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새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을 바꾼 것뿐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때로는 몸이 필요로 하는 전부가 아침의 부드러운 다정함입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선택사항으로 여겼습니다. 시간이나 젊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운동은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보충제입니다. 헬스장, 격렬한 러닝, 고강도 루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존중하며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천천히 계단 오르기, 정원 가꾸기, 춤추기. 우리 몸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재현 씨가 떠오릅니다. 그는 다리 통증, 혈액순환 문제, 혈당 수치 이상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TV 앞에 앉아서 보냈고 보충제는 먹지 않았지만 약만으로 상태가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10분,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 처음엔 그가 너무 적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식사 직후 가벼운 움직임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며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달 뒤 재현 씨는 하루 30분을 걷고 있었습니다. 체중이 줄었고 기운이 생겼으며 혈당이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캡슐 없이 오직 발걸음으로. 또 하나 좋아하는 예는
한국 전통의 두드림 기법입니다.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어깨, 허리, 허벅지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몸을 깨우며 긴장을 완화합니다. 아침이나 밤에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실천한 노인들은 허리 통증이 줄고 잠을 더 잘 잔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은 이를 혈액순환, 산소 공급, 신경 전달 물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본질입니다. 움직일 때 당신은 몸에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몸은 활력으로 답합니다. 멈춰 있는 것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포기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밤이 찾아오면 조용한 지혜가 깃듭니다. 집이 조용해지고 소리가 줄어들며 몸은 우리가 쉽게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휴식 의사생활 동안 노인들의 가장 흔한 불만, 피로, 기억력 저하, 지속적인 통증, 이 질병 자체보다 수면의 질 저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청소되고 근육은 회복되며 심장은 쉽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소음, 불안, 인공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한 마음입니다. 간단한 제안을 드립니다. 밤을 의식으로 바꾸세요. 아이에게 차분히 잠들기를 가르치듯 우리도 몸을 휴식으로 준비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침대에 들기 1시간 전부터 집안의 조명을 낮추세요. 따뜻한 황색 조명을 사용하고 핸드폰과 시끄러운 TV를 피하세요. 가능하면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평온한 책을 몇 페이지 읽으세요. 그리고 느린 호흡법을 연습하세요. 옆으로 누워 눈을 감고 코로 깊게 숨을 쉬세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를 5번 반복하세요. 마음이 느려지고 심장이 차분해집니다. 여전히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면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오래된 레시피를 추천합니다. 진정, 효과가 있는 밤차입니다. 말린 대추잎, 생강 조각, 연자육을 끓여 따뜻하게 마시세요. 취침 30분 전에 마시면 좋습니다. 이 전통적인 한국 차는 부드럽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무엇보다 추억의 맛을 담고 있습니다. 방 환경도 신경 쓰세요. 조용하고 시원하며 포근해야 합니다. 편안한 베개, 가벼운 이불, 갑작스러운 소음의 부재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종종 잊히는 디테일, 고요함. 주변의 고요함뿐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하루가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었다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멈출 때라는 마음에서 오는 고요함입니다. 건강은 깨어있는 시간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깊이 단단해집니다. 인생을 살며 깨달은 것은 더 오래 사는 것과 더 잘 사는 것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90세까지 사는 이들은 많지만 가벼운 마음, 고요한 눈빛, 평온한 영혼으로 그곳에 도달하는 이는 드뭅니다. 그래서 82세인 지금 시간이 가르쳐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장수는 의미와 함께할 때만 가치 있습니다. 몸, 식사, 잠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를 진정으로 지탱하는 것은 관계, 애정, 우리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작은 기쁨들입니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김치를 만들며 이야기를 나누는 할머니들을 볼 때 이를 분명히 느낍니다. 몸은 예전에 힘이 없을지 몰라도 마음에서 오는 에너지가 모든 것을 뛰게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해 거창한 업적은 필요 없습니다. 손자와 나누는 차 한 잔, 친구 다이어트, 친구와의 전화 통화, 하늘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환자, 은자 여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서 박사님,
젊음을 쫓는 걸 멈추고 내 평화를 쫓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아졌어요. 그 말이 제게 남았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늙음을 늦추려 애씁니다. 하지만 늙음을 거부하는 대신 수확처럼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더 가볍게, 더 현명하게, 더 현존하며 사는 기회로 말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어떻게 더 오래 살까가 아니라 오늘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할까일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흔적, 상처를 소중히 여기세요. 주름 하나하나는 웃음, 눈물, 극복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장수는 운이 아닙니다. 건설입니다. 그리고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작지만 사랑으로 이루어진 선택들입니다. 당신의 몸은 현명합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바꾸기 늦은 때는 없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단 하나의 새로운 습관을 선택하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저녁 식사 후 몇 분 걷기, 잠들기 전 더 차분히 호흡하기.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의 건강, 기분,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날이 가볍고 걸음이 단단하며 마음이 평온하길 바랍니다. 애정을 담아 서진우 박사